정관하고 편관으로다가 이렇게 얘기해서 재관은 재생관, 이게 재생살이라고 그러죠. 재생살, 식상생재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외라고 생각하고 이건 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재를 중심으로다가 외로 갔느냐 내를 하느냐 이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식상생재는 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도 했어요. 편재격, 정재격이 식상생재만 내부니까 가정살림 잘하고 보통 결혼도 일찍 해. 우리가 가족 구성을 잘하는 팔자들은 재격이 식상생재가 돼야지 가족 구성을 하지. 재격이 재생살만 되면 가족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봉사적으로다가 사회봉사적인 거예요. 왜라는 것은 바깥을 자꾸만 생각해. 더군다나 편재라고 하는 중심에서의 재생관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봉사재단에서 일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게 편재 재관. 그래서 아까 금전적인 어떤 형태를 갖다 얘기했을 때 편재가 이렇게 이제 식상생재 같은 경우는 이것도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거지 돈을 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을 얼마나 회전율을 갖다 만드냐. 회전율은 재생관보다 식상생재가 회전율을 갖다 훨씬 더 용이롭게 만들어. 그래서 이 식상생재라는 것은 안이기 때문에 안을 바꾸는 게 이게 안에서 들어가죠. 근데 재생살이라는 것은 안이 아니라 바깥이기 때문에 세상을 돌리기 힘들어. 그럼 회전율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식신생 편재라는 사람들이 되게 내가 이렇게 제조를 갖다 한다 그랬어. 제조. 그러니까 반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반제품. 아까 정제는 완제품을 만드는데 편제라는 것이 식신생 편제가 되면 반드시 반제품이야. 오뎅 장사 하시는 분은 식신생 정제예요. 식신생 편제 같은 경우는 오뎅 어묵만 만들어. 근데 어묵도 거의 완제품에 가까우면 아니야. 그거 식신생 편제는 어묵에 들어가는 하나를 만드는 게 식신생 편제예요. 그래서 제조하는데 반드시 완제품 아니다. 반제품이다. 부품이다. 하나의 부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관생 편제는 컨설팅, 브로커 정도, 중개, 소개 이걸 제일 많이 해.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통신 판매하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통신 판매를 갖다 하는 것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판매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것은 물건을 판다는 것은 벌써 정제적인 건데 상관생 편제라는 것은 물건 파는 것도 아니야. 물건 어디 판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지 이 짝의 물건을 이 짝으로다가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중개시켜주는 것이지 자기가 물건을 직접적으로 팔지는 않아. 이렇게 중매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동산 컨설팅 하시는 분들 되게 상관생 편제. 근데 선생님들 상관생 편제가 있어서 부동산을 잠깐 한 거거든. 상관생 편제가 정제가 있잖아.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이 그닥 그렇게 그 뼛속까지 중개사가 아니야. 정제가 이렇게 끼게 되면 이렇게 상관생 편제가 있어서 정제 운이 딱 들어오게 되면 자기 직업에 대한 중개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 근데 팔자에 있으니까 야 이거 사기꾼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아니 4% 보는 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못해. 요즘 이렇게 잘 안 나가는 땅 같은 경우는 이런 거거든. 당신 나 4억만 받아줘.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 나 더 받는 거 가지고 얘기 안 해. 이런 거 하는 거로 갖다가 상관생 편제는 192연 딱 해놓고 192연 딱 해놓고 4억 받아주면 됩니다. 딱 자기가 알아서 광고해갖고 자기가 5억 받고 1억 딱 먹고 됐죠. 그 계약서 쓰면서 전혀 신경도 안 써. 근데 이 정제가 있으면 4% 규정단가, 이렇게 정부가 정한 규정단가만 정직하게 받는 착한 분이요. 이런 걸 못하셔. 대개 편제가 재생관 하는 것은 돈 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제 재생관 된 사람한테 대개 업주는 다 맡겨서 대개 상담실장 같은 거 시키는 거 있어. 상담실장. 그러니까 상담실장이 업주보다 똑똑해서 일을 갖다 좌지우지하게끔 만드는 것이 재생관이에요, 대개. 그래서 외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바깥에 일을 하는데 항상 일이 이렇게 그때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딱 뛰어나요. 직업에 대한 것 자체는 이도할 공산이 상당히 높아요. 어느 정도 있다가. 그 식신생 편제 같은 경우는 오래 장사하고 상관생 정제 편제 같은 경우는 장사를 갖다가 했다가도 빨리 치고 빠져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직업 이도적인 요소가 있고 편제가 정관이 있어도 또 직업적인 것은 충분히 이도적 공산이 높아요.
이도라는 것은 이 짝에서 이 짝으로 하고 조금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관으로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게 얼마만큼 있다가 이동하는지를 갖다 조금 체크를 하셔야 돼. 그리고 또 편제가 편관, 재생살 돼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사세 확장, 대개 사세 확장하는 개념. 그래서 편제가 편관하는 것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체인점 하는 거 있잖아요. 백다방하는 체인점을 전국으로 다 계속 확충해가고 확장해가는 거는 편제가 편관이에요. 대개. 근데 편제가 정관이 된다는 얘기는 확충해가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뭔가 이렇게 확충적 의미를 계속 이렇게 공평하게 주는 게 아니라 딱 자기가 이렇게 기득권만 가질 만큼만 딱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다가 조금 중도에 말아요. 근데 요거는 확충이에요. 되게.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정제는 돈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으로 다 편제는 돈을 나간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지 않고 편제는 결국은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에서 누가 더 정보력을 빨리 기득권을 선점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편제가 정관인 사람들은 그런 거 이렇게 장사 노하우를 알려주고 돈을 받는 건데 실제 편제가 정관이 있으면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준 건 아닌데 가르쳐 준 것처럼 해서 돈을 받아요. 근데 편제 편관은 다 가르쳐 주고 받는 거 방식이고 정관은 자기가 자기 진짜 노하우는 주지 않아. 근데 다 알려줬다고 또 얘기하지. 근데 돈은 누가 더 많이 받아? 그러면 정관이 더 많이 받아. 선생님들이 오늘 이런 걸 공부하면 선생님들이 한번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돼. 선생님들이 인월생이 올해 무토가 인월이 재생사라는 운세가 들어왔죠. 근데 편제가 주가 된 거지 편관이 주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무토일간이 이 편제라는 것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이거는 편제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고 돈을 쫓아서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해. 열심히 해. 근데 편관이라고 하는 자체를 끌고 왔기 때문에 편제 편관은 열심히 살아. 근데 팔자에 있는 것만큼 자, 그럼 팔자가 아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 이렇게. 그럼 재생사를 돼서 이 사람이 과중과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팔자가 이렇게 됐어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재생살만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그럼 이 사람은 늘 일 중독자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3, 4시간 자고 10시간, 15시간 일하는 거에 불만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이 팔자에 근이 있으면 힘든 일은 네가 하고 쉬운 일은 내가 하려고 해. 그 근 하나로다. 내가 어떻게 저 힘든 일을 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 하나가. 내가 이 근이라는 것은 내가 한 시절에 편의점을 해갖고 편안하게 장사를 했고 옛날에 내가 대우에 다녀서 대우에서 월급을 얼마를 받았고 내가 선생님 하면서 얼마를 받았는데 이런 경력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뭐 했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힘든 일을 갖다가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저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해. 비견한 글자도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또 일하다가 이렇게 잠깐 손쉬운 일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 근데 자 재생살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 재생살은 어제 주인이 10kg짜리를 갖다가 하루 종일 들으라고 했는데 오늘은 10kg짜리를 갖다가 하루 종일 들는데 거뜬하게 해내. 그러면 주인이 11kg 슬쩍 넣어놓고 11kg 해. 그래서 한 달 정도만 하면 15kg짜리 갖다 매일같이 10시간씩 일하는 것을 자기는 몰라. 근데 주인은 야 완전히 봉 잡은 거야. 15kg를 갖다 한 달 정도 되니까 15kg를 줘. 그거에 군소리 없이 해내. 근데 비견 한 글자가 있으면 어제 10kg짜리 들으라 그랬어. 근데 오늘 11kg면 이거 나한테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야. 그래서 이걸 딱 해서 딱 버리고 나와. 이게 비견이에요. 선생님들이 한다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자 재생살 하나 보세요. 근 있으면 내가 왕년에 비견 있으면 키로수를 늘리는 것은 재생살하면 군소리가 없는데 비견 있으면 키로수 늘렸으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사장님 시급 10,000원에서 15,000원 주셔야 되는데요. 연봉 협상 3,000 계산했는데 3,500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저 비견하는 자가. 지금 또 얘기하는 인성이 있으면 힘든 일이 들어왔어요. 인성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인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공부를 했으면 내가 저 짓을 안 하는데 공부를 했으면 저는데 저 인성은 내가 어떻게든 더 배워서 더 익혀서 더 준비해서 더 좋은 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당장 이거를 갖다 준비한 게 없으니까 이 일을 한다. 그렇지만 차 두고 봐라. 너 나중에 내가 더 좋게 해갖고 너를 작살내키겠다. 이렇게 한을 품는 거예요. 저 인성은. 인성이라는 것이 있어봐야 쓸데없이 자꾸만 이게 내가 여기서 있는데 며칠까지만 일하는 거다. 며칠까지만 일해야 돼. 정의는 그래도 일을 하는데 편의는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 그게 내 마음이요. 아유, 하여튼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을 갖다가 이러면 돈 잘 번다는 거예요, 못 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앉아있어. 재생하는 사람세 어떻게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저런 글자들만큼 글자에 핑계대는 내 마음이 자꾸만 올라와. 자제하십시오. 그냥 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도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육신은 뭐라 했어요? 호시탐탐 내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 인성이 한 글자가 있고 두 글자가 있고 인성이 있으면 자꾸만 신세한탄을 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남편하고 살면서도 인성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내가 더 배웠으면 저 인간한테 이런 무시를 안 당할 텐데 이 생각을 하는 게 인성이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재관운이라는 것은 나한테 귀의 땅이 온 거예요. 넓은 귀의 땅이 오고 판이 커진 내가 재관이라는 건 오늘 편제를 공부했잖아. 편제 정관 관이 일할 수 있는 판이 들어왔다. 그 판에 무엇이든지 내가 하면 되는데 일간이라고 하는 동정이 비견이 있으면 일에서 싫고 근이 있으면 일에서 싫고 인성이 있으면 일에서 싫고 있는 내 마음. 왜 이걸 왜 모르느냐. 뭔 말을 하는지 내가 알겠다. 근데 자꾸 이런 마음을 갖다 내가 컨트롤해야지 누가 컨트롤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 뜻이에요.